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K-스타트업의 든든한 지원군. 천안시와 SBS가 함께하는 스타트업 서바이벌. 예선과 본선을 거쳐 준결승에 진출한 팀은 단 20팀.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1대1 데스매치 보다 나은 삶. 더 톡하고 더 짜릿해진 경합 방식. 안녕하세요. 47살 해리포터입니다.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한 팀은 붙고 또 다른 한 팀은 탈락한다. 생존 확률 50%. 결승의 티켓을 차지하기 위한 불꽃 튀는 대결이 지금 시작된다. 스타트원 스타트업 세상 단 하나의 아이디어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안녕하세요. 창업인의 꿈을 응원하는 MC 장민호입니다. 10장의 결승행 티켓을 두고 벌이는 1대1 데스매치. 이번에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심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냉철한 카리스마로 중무장한 5인의 심사위원 군단을 소개한다.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쓴 이원철 심사위원, 핵심만 콕 집어내는 냉철한 분석가 송기령 심사위원,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동반자 손미경 심사위원, 미래 유니콘 기업 발굴 전문가 전화성 심사위원,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독설가 여주상 심사위원이 모였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준 우승팀에게는 5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자는 3분 사업 발표와 질의응답, 직접 만든 소개 영상을 공개한 뒤 투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자,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에서 심사위원들도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이 1대1 데스매치일 것 같습니다. 싫든 좋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팀이 심사위원을 고민에 빠뜨리게 될까요?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자, 과연 참가팀들은 동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이 늘면서 관련 사업도 변화하고 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참가자를 소개한다. 첫 번째 참가자는 반려동물 신원정보 서비스 최현일 대표. 안녕하세요. 오늘 꿈 안 꾸고 아주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스타트업 서바이벌 제가 살아남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근데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발표라는 거는 저희 사업에 대해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말씀드리면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도 되나요?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 반려동물 맞춤형 케어 서비스 김도연 대표가 맞붙었다. 같은 분야이기에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동행 1차전.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탈락한다. 두 참가팀을 무대로 모셨습니다. 특히 두 팀이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기업이라 그런지 서로 이 상대팀에 대해서 신경이 더 쓸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둘이 회사는 서로를 잘 알고 있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제휴 논의도 같이 네. 시작을 또 했었어서 예. 너무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네. 갑자기 이렇게 서로 데스매치에서 만나다니 좀 슬프고 예. 그래도 데스매치니까 열심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려서 네. 이 경합 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요, 그죠? 네. 오늘은 에너미죠. 저. 벌써 시작된 신경전. 어쨌거나 이제 같은 업계의 두 분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결승행으로 다이렉트로 가고요. 한 분은 여기서 도전을 멈추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최현일 대표님 소개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페어펫 신입사원 베르예요. 베르가 소개하는 회사 1분 소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희 페어펫은 반려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인 기업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은 국가동물 등록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을 통해 어디서든 빠르게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전용 쇼핑몰인 페어펫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물 등록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공, 미, 즈를 통해 저에게 딱 맞는 쇼핑 아이템을 추천해준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어디서든 이용, 호텔, 병원 등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온라이프 멤버십을 통해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반려동물 기반 모든 소비 행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건강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어때요? 저희의 페어펫 굉장하죠? 지금까지 베르의 페어펫 소개였습니다. 자, 먼저 최현일 대표님 3분 사업 발표 시작합니다. 저희는 펫 전체 시장에서 강아지 첫 신규 분양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잡고 있는 신규 고객들을 획득을 한 걸 대상으로 해서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진료 기록, 미용실, 펜션, 카페 같은 이런 오프라인 시설부터 병원 데이터까지를 끌어모으면서 저희가 커머스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펫 시장 맨 앞단에서 고객을 가장 먼저 유치를 하고 동물 등록, 동물병원과 연계해서 예방접종, 그리고 커머스까지 연결하는 올인원 앱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편한 서비스 덕분에 20년 대비 신규 누적 회원수는 3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30만 명 이상 회원을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적 거래액도 작년 3만 개 대비 6배 이상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신규 고객 획득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케팅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락인 효과를 충분히 저희가 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구매자 중에서 82%가 재구매자고요. 15만 명이 매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페어펫은 펫 시장에 흩어져 있는 4조 거래액을 모바일 하나에 다 모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3분 발표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최현일 대표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도연 대표님의 소개 영상 만나보시죠. 펌킨 펫하우스는 강아지의 삶과 함께합니다. 목걸이와 비문을 통해 강아지는 한 개체로 인식되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강아지의 아바타가 탄생합니다. 이제 강아지의 생활 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보호자에게 리포팅됩니다.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모이는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리가 새사료에 알러지가 있었네요. 빨리 잘 오셨습니다. 베리는 간지러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약용 샴푸로 목욕을 할 거예요. 베리에게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낮은 가수분해 사료를 추천합니다. 베리에게 딱 맞는 의료보험 패키지를 제안드립니다. 강아지를 가장 잘 아는 기업 펌킨 컴퍼니가 강아지의 하루를 함께하고 일생을 함께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도연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동안 침을 한 30번 정도 삼켰는데, 자,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으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3분 사업 발표 시작합니다. 사람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으면 이 스마트워치에서의 데이터를 통해서 매일매일 데일리 건강 정보를 리포트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펫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아이들의 위치와 건강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저희는 사용자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매일매일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케어에 도움이 되는 케어 정보 서포트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아진 데이터는 펌킨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견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2,500개 이상의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병원 건강검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의 매장에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펫하고 IoT 디바이스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통하여 아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대기업 손해보험사와 함께 반려동물 건강보험 상품 런칭을 위한 참조 요율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가나 파트너십을 통하여 데이터를 가공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역량을 충분히 갖춘 화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김도현 대표님의 3분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두 분의 3분 PT 발표를 지켜본 건 여기 계신 심사위원 5분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발표를 함께 해준 온라인 청중단을 모십니다. 자, 온라인 청중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예, 아우,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자, 제 목소리가 들리면 머리로 하트 한번 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온라인 청중단은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고 있거나 현직 수의사이거나 또 반려동물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도 계십니다. 자, 미래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이미 고객일 수도 있는 분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1번 페어펫 최현일 대표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내장칩인 마이크로칩으로 동물 등록하는 것과 지금 페어펫에서는 외장형 목걸이를 이제 권유를 하고 있게 되는데, 보통 외장칩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들을 버리거나 유기를 하게 될 때 목걸이만 버리게 되면 동물 등록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해서 목걸이 외장칩을 권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합법적인 반려동물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장칩에 관련된 문제는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일부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런 강아지를 혹시나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장칩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를 해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3개월 전에 강아지 코 지문으로 그 반려동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 생체 정보까지도 이게 수집을 해서 좀 더 잃어버릴 확률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지금 키우고 있는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감정 상태의 어떤 아픈 상태를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동물의 감정 예측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는 그 반려동물의 심박을 데이터로 기반을 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메타데이터로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심박의 피크와 피크 사이에 시간적인 인터벌 같은 거를 특성을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스트레스로 변환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R&D 팀이 반려동물의 감정 상태를 추론하고 있는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이 친구가 오늘 행복한지 또는 이 친구가 오늘 많이 아픈 날이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를 앱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습니다. 청중단과의 질의응답이 심사위원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심사위원 10분 질의응답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송기령 심사위원님. 처음에 고객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병원과 평생 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얼라이언스가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관리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고객들은 저희에 대한 플랫폼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원래는 강아지를 분양받고 나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 채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국내에서 제일 많은 펫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현재 동물 등록 데이터만 저희는 30만 가지고 있고요. 멤버십 서비스 런칭을 통해서 동물병원부터 해서 펜션, 미용실 같은 데이터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추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치 많은 업체는 다 오시고 자생적으로 그분들끼리의 쟁투를 통해서 랭킹을 만들겠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추천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분들과의 유대라든지 그만큼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유저분들에 대한 사이드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B2B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많이 깊지는 않았는데요. 전 그 부분을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주상 심사위원님. 예, 우리 펌킨 입장에서 볼 때 페어펫이 가진 장점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는 페어펫의 그 반려동물 등록 사업제가 가장 강력한 또 무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두 팀은 제가 예선 때부터 봤지만 지금 한 팀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떨어지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리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M&A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나요? 저는 용의가 있습니다. 아, 저희- 용의가 있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펌패스로 끝나는 걸로. 장명까지 일사천리. 두 분 회사 이름 마음에 드나요? 저는 페오펫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이 초기에 고객 유치를 할 때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펫샵에서의 동물 등록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페오펫은 어떻게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전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는 B2C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B2C 등록으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었고요. 제가 작년에만 B2C 대상으로 10만 마리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현재도 지금 저희가 B2C로 저번 달 기준으로는 저희가 한 4천 마리 정도 등록을 했고요. B2B랑 합치면 지금 7천 마리 정도 등록을 월에 신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충분히 B2C에서는 이미 저희는 B2C로 커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볼륨을 높이는 거는 훨씬 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고 하지만 지금 B2B가 더 중요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이제 큰 스타트들은 자, 제한 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팀들은 잠시 무대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사위원 결정만이 남았다. 어떠셨어요? 손에 저 땀이 뭐 흥건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브랜드 쪽입니다. 아직. 네, 또 반려동물에 관련된 또 많은 공부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좀 이 펫 업계에서 두 회사 모두 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협력 관계인데 저희가 시너지 내시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데스매치를 해야 되는 게 좀 아까 매기는 좀 슬프다. 때맞춰 등장한 최연일 대표의 든든한 응원군. 덕분에 긴장이 많이 풀린 모습이다. 이와 달리 심사장한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서로 만날 것 같은데 사실 제 느낌엔 지금 살짝 체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대상자를. 확실히 그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남은 건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확실히 결정을 내리셨죠? 자, 그럼 어떤 팀이 탑10에 올라가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가팀들은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최연일 대표님 그리고 김도현 대표님 무대로 나와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될 이번 무대. 심사위원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탑10에 진출할 팀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무대에 귀여운 강아지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그 같이 온 친구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름은 알링이고요. 네. 이제 한 살 정도 됐고 저희 회사 대리. 대리요? 네, 대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알링이. 대리님을 특별히 같이 모시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결과 발표 나오니까 네.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나 저희가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알링이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서. 자, 혹시 개인기 같은 거 있어요? 개인기요? 예. 있는데 대리님 개인기 좀 조금 볼까요? 네. 알링아. 어우 귀여워라. 자, 알링이. 오, 말 안 듣기 개인기. 알링아. 네. 알링이 앉아. 알링이 앉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아유, 너 대리님 개인기 없는 걸로 할게요. 네. 일로 가지고 배부르니? 일로 와. 아이고 예쁘다. 앉아. 알링아. 얼른 데리고 오세요. 얼른. 알링 대리님, 오늘 잠시 사장님 면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심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은 과연 어떤 팀의 사업 아이템을 선택했을까요? 이번 1대1 데스매치라는 관문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탑10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탑10이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잡을 팀은 과연 어디일지? 사업의 강점을 확실하게 보여준 최현일 대표. 펫 시장 맨 앞단에서 고객을 가장 먼저 유치를 하고 동물 등록, 동물병원과 연계해서 예방접종,
그리고 커머스까지 연결하는 올인원 앱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력과 사업성을 어필한 김도연 대표. 펫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아이들의 위치와 건강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 발표의 시간이 다가왔다. 결승 진출이냐 탈락이냐. 과연 이들의 운명은? 자, 여주상 심사위원님 눌러주십시오. 오, 네. 자, 파란 불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손미경 심사위원입니다.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파란 불. 자, 이렇게 되면 페어펫 최원일 대표님이 벌써 2표를 받았습니다. 아직 한 표도 받지 못한 김도연 대표. 반면 한 표만 더 획득하면 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최연일 대표. 다음 심사위원님은 송기령 심사위원입니다.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예. 펌킨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2대1로 페어펫의 최원희 대표님께서 지금 불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하성 심사위원님, 이원철 심사위원 두 분께서 동시에 눌러주시겠습니다. 하나! 우승은 저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서 우승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꼭 살아남아서 최종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심사위원 손끝에 참가자들의 운명이 달렸다. 과연 5번째 결승행 티켓은 누구의 손에 쥐어질 것인가? 자존심을 건 숙명의 라이벌전. 두 사람 중 결승에 진출할 주인공은 바로 셋! 오! 네, 두 분 다 파란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페어펫의 최원일 대표께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예. 4표를 받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은 결과 얻어서 기분 좋고요. 네. 결승 때 제일 중요한 무대니까 예. 성과와 또 좋은 고객 가치를 만들어서 결승 무대에서 또 새로운 페어펫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탈락한 펌킨 김도연 대표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비록 이번 무대에서 이제 떠나게 됐지만 대표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에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같이? 아, 네. 선생님 고생했어. 고생했어. 펌킨이라는 회사가 또 되게 잘하는 회사여서 데스매치 이제 딱 됐을 때 아,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좋은 그래도 결과 얻게 돼서 결승전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리 하이파이브! 알린이도 결승에서 다시 만나요. 네,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동행에 대한 주제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팀은 바로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할 동행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입니다. 무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팀 무대로 나와주시죠. 이때 준비물을 한가득 챙겨들고 입장하는 홍성현 대표. 덕분에 심사위원 관심도 집중. 대체 뭘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온 걸까? 최고의 색소포니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한 지난 20년 동안 많은 공부와 공연 그리고 레슨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암호 아트드림으로 전 국민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K-교육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홍성현 대표. 자신의 경험담을 녹여낸 나레이션과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는데 결승 진출을 향한 간절한 그의 마음이
전달됐을까? 예, 잘 들었습니다. 야, 현재까지 입장 퍼포먼스로는 1등이에요. 현재까지 1등입니다. 지금 준비한 입장 퍼포먼스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다른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해보면서 굉장히 실패도 많이 겪어보고 그러던 중에 제가 좀 힐링 받았던 노래가 이 조용필 선생님의 이 바람의 노래라는 거였고 제가 이 메시지를 좀 같이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멋있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홍성현 대표가 직접 만든 소개 영상을 공개한다. 월 1만 원에 모든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음악 교육 서비스 아몽 아트드림이 출시됐습니다.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악기 강의로 제작했으며 유명 가수와 활동하는 프로 아티스트와 음악 대학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장르에 맞는 콘텐츠를 아티스트에 맞게 제작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아티스트를 위하는 마음과 브랜딩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점은 콘텐츠에 AI를 접목시킨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데요. 일방향 전달로 지루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연주 분석 AI 솔루션과 플레이어를 개발해 고객의 콘텐츠 집중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온라인 강의를 실현했습니다. 해외에서도 K-음악 교육 콘텐츠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몽 아트드림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몽 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팀은 어떤 퍼포먼스로 대적할지 유원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퍼포먼스 워킹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발표 능력으로 승부수를 건 유원일 대표. 이번에는 유원일 대표가 직접 만든 소개 영상을 만나본다. 음악 레슨 플랫폼과 교육 서비스를 활용한 구인 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 팀의 영상을 만나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악 레슨 플랫폼과 교육 서비스를 활용한 구인 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 팀의 영상을 만나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몽 아트드림의 홍성현 대표님 발표해 주시죠. 먼저 유튜브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콘텐츠를 접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 방식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스스로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그리고 노하우 위주의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AI 연주 분석과 다기능 영상 플레이어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저렴한 금액으로 고객들이 편리하게 모든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는 악기 취미 시장만 3조 원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요가 많은 층부터 순차적으로 콘텐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악기점 연결과 그리고 강사 매칭, 그리고 연습실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최종적으로 공연 활동과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모든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영리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예술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활동 영역을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수익 창출과 함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대중들에게는 건강한 취미 생활을 제공하고 아티스트들을 위한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텐덤의 유원일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20대 사용자를 모아서 교육하고 채용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학 리뷰를 플랫폼화하는 데 성공한 에드캠퍼스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대학을 갈 때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대한 리뷰를 마치 맛집 리뷰 보듯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커리어를 10분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 배워유 서비스를 성공시키면서 수많은 대학생의 첫 번째 직무 교육이 되어줬고 이제는 나아가 기업의 재직자를 위한 직무 교육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자소서를 만들고 이력서, 포트폴리오, 추천서 같은 커리어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선 이 데이터를 통해 매칭으로 채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커리어 월렛 서비스까지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각각의 서비스는 꾸준히 잘 성장을 해주었고 이제는 서로 연결을 통해서 네트워크 전략으로 시너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모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인재은행의 개념으로 교육과 채용, 나아가 금융까지 접목시키면서 대한민국 산업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더욱 성장하고자 합니다. 기술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기준으로서 결국 좋은 인재를 기르고 산업에 좋은 인재를 공급하는 큰 힘이 되고자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참가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준비하신 것만큼 잘 발표가 됐나요? 네. 됐습니까? 네, 열심히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발표를 지켜본 건요. 우리 심사위원 5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표를 함께 들은 분이 계세요. 그럼 누굴지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유저들? 아, 유저들. 그냥 다 미나 미녀이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대표님 재밌습니다. 온라인 청중단은 음악학원 원장님, 그다음에 프로 뮤지션, 그리고 실제 구직을 앞둔 대학생분들도 계십니다. 두 참가팀의 사업 아이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로만 저희가 모셨거든요. 사업 내용에 관한 질문을 듣고 대표님들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청중단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실제로 이제 3가지 교육, 채용, 시스템, 서비스를 다 연결해서 그 사용한 실제 고객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서비스를 그 3가지 서비스를 합해서 경험했던 사용자는 지금까지 한 300만 명 정도 되고요. 실제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해 왔었던 그분들은 가입자분들은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제가 만약에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학생들이 부르고 나서 이게 지금 노래를 정말 제대로 불렀는지 악기 연주를 제대로 했는지 뭐 이게 분석 연주까지 그러니까 분석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정확한? 일단은 저희가 연주 분석이 되는 일단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는 프로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프로 아티스트 분들이 연주를 해놓은 정답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가 기준이 되고 선생님께서 연주한 데이터와 학생이 연주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멜로디나 리듬이나 박자나 곡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들을 이제 등급으로 점수로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정량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도 만들어 주신다고 써 있었는데 혹시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에 문장 중복이나 또 재사용의 염려는 없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일단은 AI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기업의 자소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커리어 데이터랑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믹스해가지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저희는 조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유형, 그리고 유형이 그 숫자상으로 증식되는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해놓았고 향후에는 그게 겹치지 않은 유형으로까지 저희는 발전을 하려고 지금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청중단 질의응답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뭐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나요? 아니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인가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상하지 못했어요. 진짜 고객 입장에서 궁금한 게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새로웠습니다. 청중단의 질의응답이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심사위원회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박계사위원. 송기령 심사위원님은 미리 들고 계셨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팻말을 들어보인 송기령 심사위원. 첫 질문 놓치지 않을 거야? 아까 말씀하셨던 게 OTT 서비스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쪽 지금 어려워하는 게 컨텐츠를 수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형태의 수급의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콘텐츠를 수급하지 않고 직접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스케줄이 연말까지 풀로 차여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든 촬영 장비와 편집 그리고 전문 PD 콘텐츠 기획팀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콘텐츠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 구조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네, 자, 손미경 심사위원님. 그 운동도 그렇고 취미 악기를 배울 레슨하는 성인들이 이것을 끝까지 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지 그 기술적인 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진행을 해왔을 때 고객들이 1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쭉 가시더라고요. 근데 1년 이후에 쭉 가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좀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커뮤니티적으로 굉장히 아웃풋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취향의 음악 그리고 뭐 나이대, 성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해서 내가 신청을 하면 그 색깔에 맞게 매칭을 해서 직장인 밴드 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기획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님, 사실 대표님께만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과연 전하성 심사위원의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 텐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계획과 어디까지 성장했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그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2개 질문도 마찬가지고 발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귀결은 인공지능 기술이다. 지금도 매칭 기술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공지능인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원은 사실은 악기라든지 또 교재, 강사, 연습실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 건지. 자원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강사 선생님들을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활동을 해왔고 제 주변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들이 그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안에서도 결국 이 네트워크와 인프라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자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 자, 여주상 심사위원님 질문 있겠습니다. 예, 텐덤이 2016년 1월에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이라는 걸 모집단으로 본다면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략적으로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저는 처음 이 창업을 제가 학생 때 창업을 했었습니다. 16, 17, 18년도를 지나오면서 사실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18년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 다음부터 나아갈까를 고민하면서 결국에 저희 유저들이 제가 시간이 지나는 것만큼 같이 성장을 하면서 채용이라든가 대외활동, 입시, 뭐 인턴십 이런 채용 시장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소위 엑스포넨셜 그로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렸던 이 HR 밸류체인의 비즈니스의 첫 번째 모델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희는 3년 연속으로 2배씩 매출이 상승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저희가 커리어월렛 서비스로 모여왔던 그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예. 그 답변 중간에 10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것으로 두 팀의 심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두 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많이 궁금하실 텐데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두 팀 대표님은 잠시 무대 밖으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홍성현 대표와 유원일 대표. 발표는 끝났지만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기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데 긴장했습니다. 손에 지금 땀이 너무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나오고 방송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데스 매치하는 것도 몰랐고 청중단이 계신지도 몰랐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지 못한 변수 때문에 약간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한편 심사장에서는 심사위원 간의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두 참가자 중 미래 사업 가치가 더 큰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한 팀은 떨어져야만 하는 냉정한 경합. 자,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5분 다? 아니,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도움 많이 줄 수 있는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은 예. 드는데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미 그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네. 그 두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돼서 듣고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팀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홍성현 대표, 유원일 대표 무대로 나와주세요.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두 스타트업의 생존 게임. 과연 두 사람 중 살아남을 자는 누구일까? 이제 결과를 확인할 시간. 어떻게 오늘 좀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나요? 네, 만족스러웠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만족하게 잘 만족스럽습니까? 했습니다. 네. 두 분 다 만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질문하는 거 되게 별로시죠? 일단 결과를 빨리 보고 싶거든요. 자, 심사위원분들의 투표 결과를 만나보겠습니다. 선택지는 단 두 가지. 떨어지거나 탑 10이 되거나. 이번 라운드에서 생존해야만 탑 10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창업 프로젝트 2022 스타트업 서바이벌의 결승 진출팀은 과연 대중들에게는 건강한 취미 생활을 제공하고 아티스트들을 위한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렸던 이 HR 밸류체인의 비즈니스의 첫 번째 모델이 나오고 나서부터 저희는 3년 연속으로 2배씩 매출이 상승을 해왔었고요. 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맞붙은 유원일 대표와 홍성현 대표. 더 많은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인 참가팀은 어느 팀일까요? 그 주인공을 지금 공개합니다. 떨어지거나 진출하거나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 과연 결승행 티켓은 누구의 손에 쥐어지게 될까? 버튼을 눌러주세요. (2대 1로) 홍성현 대표가 앞서는 상황. 자, 지금 2개 대 하나입니다. 남은 심사위원은 2분. 어때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런 거 처음 경험해보네요. 자, 여기서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쉽지만 팬덤은 1대1 데스매치에서 도전을 그만두게 됩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의 불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은 전화성 심사위원입니다. 자, 전화성 심사위원의 선택은? 승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한 표. 전화성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인 참가자가 지금 공개된다. 그 결과는 바로 선택! 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2대2입니다. 2대2. 야, 잠깐만.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남은 심사위원은 여주상 심사위원 한 분입니다. 자, 여주상 심사위원님의 불에 따라 한 분은 결승행, 한 분은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 본인의 서비스를 얼마큼 잘 어필하고 본인이 진짜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지 뭐. 둘.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제 회사를 알린다라는 마음으로 좀 임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인 두 참가자. 과연 마지막 한 표의 주인공은? 셋! 팬덤입니다. 와, 야.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막상막하의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이 결과 발표에 더 긴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냥 방송 이렇게 예선 본선 이렇게 올라온 것도 너무 신기했고 네.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냥 인정받았던 것 같아서 네네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모아트드림 홍성현 대표님, 다소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 이쯤에서 이제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심사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토대로 더 보완해서 네, 시장에서 또 인정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아몽 아트 드림이 굉장히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대인 명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구체성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위원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결승에 진출하게 된 텐덤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결승 무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예,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이제 남은 결승행 티켓은 단 4장. 다음 티켓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치열했던 경합이 모두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따로 식사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이번 경합 주제는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미래 기술입니다. 텍스트의 방대한 양을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 일반인들의 신기술을 통해 미래를 바꿀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신기한 기술의 종집합.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